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학 칼럼 시간에는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리라는 제목의 문학 칼럼을 한 편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문학 칼럼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여 총을 들어라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함부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인간 남자들의 가장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도리와 이치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이지가 않죠. 특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날 여성의 권리가 만에 하나라도 사회학적인 남녀평등의 기준을 넘어 어느 날 그 균형이 흔들려서 깨지기 시작할 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남자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넘어 남자라는 하나의 생리적인 그 존속의 의미까지도 다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는 남자가 없이도 능히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서구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게 아마 작년의 일이었던가요? 어느 방송인이 일본에서 이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정치권에서 또 이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서 남녀 평등이라는 이 사회적인 균형추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리로 기울었다가 저리로 기울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놈의 더러운 정치판. 이제는 또 젊음이 대세라고 하니 청와대가 발탁한 25세의 젊은 청년 1급 비서관, 왜 또 하필이면 여성입니까? 왜 남자에게는 계속 그런 기회가 자리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니 남자들은, 한국의 남자들은 참으로 정말 억울하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의 칼럼 제목은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리 라고 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칼럼을 지금 곧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리.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분만의 고통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힘이 세상과 싸움의 역사를 이어내려면서 남자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과 칼을 들고 나가 적과도 싸워야만 집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여자는 집에서 아이 낳고 밥 짓고 남자만 섬기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족과 함께 여자는 남자의 힘에 종속되어야 했고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소유하고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천시당하고 학대받기는 이 지구에서도 동양, 그리고 동양에서도 중국이나 한국만큼만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칠거지약이니 삼종지령이 하는 유교의 관습에 의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는 언제나 정당화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인권은 뭉개져야 했었습니다. 여자들은 팔리기도 하고 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에 대한 인간 차별은 인류의 남자들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죄악을 짚부셔버리기 위한 여자 해방은 가장 일찍 인간의 계몽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계몽운동기에 자유평등개혁 사상이 부르주아, 농민, 도시기금 노동자에서 더 나아가 여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초기 사상을 완성한 사람은 1792년에 영국에서 여성의 권리 옹호를 출간한 메리 우스턴크래프트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은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관념을 비판하면서 여성도 교육, 직업, 정치에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여자들도 서슴없이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의 상징이며 금녀의 성역인 군대에는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에도 여자가 등단하고 있으며 학교나 과학, 인문 모든 분야의 직장들에 여자가 출몰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은 이미 시대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를 손꼽자면 아무래도 여기 미국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월등한 세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오라지 않으면 남자들이야말로 남권운동을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으로 남자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보다도 처지가 별로 더 낫지 않은 것을 보면 혀까지 내두르게 됩니다.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은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달려와서 먼저 여자를 업어내오고 두 번째는 강아지를 안아내오고 다음 세 번째야 축 늘어진 남자를 끌고 나왔다는 사실은 이렇게 남자들의 영양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세상은 여자가 병원에서 남자의 정자를 진열대에서 골라 자기의 남자와 결합시켜 인공자궁에 넣어서 키울 수도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남자들의 운명은 진짜 종돈이나 아니면 종마 같은 신세가 되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살을 맞대지 않고도 종자 번식이 가능하다면 남자야말로 정말 하찮은 정자 상품 제조기 그 정도나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의 국가요 성경을 읽는 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한 것이 바로 더럽고도 지저분한 진흙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진흙 속에는 잡초까지 섞여들어서 남자는 몸에 거추장스러운 털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대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 재료라도 보통 좋은 재료가 아니잖아요. 뼈로 만들었으니 오죽 깨끗하고도 매끈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판사 앞에 가서도 여자와 싸워서 이기는 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억대 갑부도 이혼 세번만 하면 거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판사까지도 무작정 여자의 편을 들어주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닭장 속에 수탉같이 의시되며 살아왔던 우리 동양의 남자들은 한 번쯤 하느님께 빌어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는 절대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애완용 강아지로 태어나도 남자의 처지보다는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